시작. 아니 뭐 어떻게 하지? 네, 우리 동네 영패들의 방구석 주담 토크 놀래지마 볼래 말래 말래 6회차 시작합니다.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한 주 이렇게 다시 모였네요, 방구석에. 그러네요. 자, 오늘 그 홍 반장 뭐 컨디션이 안 좋다고 칭얼칭얼 대던데. 네, 무슨 일 있어요? 힘들어서 그런 거죠. 네, 직장인으로서 또 노동자로서. 오늘 멋있는데? 아, 너무 힘듭니다. 근데 응. 아니 평상시에도 그러긴 하는데 항상 이게 녹화 때마다 좀 나름대로 이 패션에 좀 생각을 하는 아니, 것 그런 거 같아요. 아니에요. 패션 업계에 있다고 그런 거 운이 아니에요? 운이 그래 따라줬을 뿐입니다. 아 그래요? 아 그래도 다른 때보다는 조금 신경 쓰겠지. 그렇지. 아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래요? 평소에 이거 자는데. 지난주 뭐 리뷰도 좀 봤어요? 어때요? 아니 저기 홍 반장 저기 누구야? 뭐 팬인지 모르는데 정신 차려라 댓글 달았더라고. 그래서 그래서 정신 차려. 정신 차리라고. 정신 차려. 아니 그리고 저기 홍성희 씨 댓글 봤어요? 어? 그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아 얘기해서 설명 얘기해주세요. 홍성희 씨, 산티. 산티 씨. 아니 캘리포니아 드림 동그라미, 응. 아메리칸 드림 X 이렇게 놨어. 근데 그 영화가 어. 우리가 아메리카 드림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나 봐요. 그랬더니 캘리포니아의 그거는 드림이다? 아메리카 드림이라고 하면 안 되고 캘리포니아 드림이다. 문준이가 얘기했지. 아메리칸 아니 그게 드림이라고.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했는데 캘리포니아 드림 아니 근데 사실은 그게 시카고 아니야? 어? 거기가 시카고 아니야? 알카포네? 아니 어? 그 얘기하면서 아니고 뭐 미국 이제 마피아들이 미국에 오면서 이제 아메리칸 드림을 생각. 그럼 거기에 대댓글을 달았어야지. 정확한 설명을 해달라고. 아니 뭐 그것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정확한 설명을 해주시면 다시 리뷰를 또 댓글을? 해야 되니까. 그 댓글이 달리네요. 예. 그 저기 홍 반장 저기 뭐야 우리 누나잖아 팬. 팬이 아, 그런 나오시면서 얘기 하지 말지. 아니 그때부터 조회수 확 올라가더라고. 우리 큰형 작은 형 조카들 다 들었지. 좋습니다. 원래 다단계로 가족 동원. 그래서 가족 구독자가 동원. 좀 올랐어요. 한 10명 정도 올랐는데 3,000 찍기 정말 힘드네. 근데 노력 좀 해야 돼. 주변에서 뭐 그래도 좋은 소리 들어요? 뭐 어때? 아니 뭐 그냥 또 이렇게 여전히 이렇게 잘 노냐. 그래요? 그럼 뭐 그게 좋은 소리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내 인생 이렇게 살겠다. 뭐 이렇게. 자 좋아요. 일단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취업이 됐어요. 야, 아니, 좀 방송 전에 아까 얘기하더라고. 저 그래가지고 근데 물론 종일 근무는 아니고 몇 시간? 그냥 낮 시간 동안에 이제 할 수 있는 약간 알바 같은 개념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정식으로 이제 출근을 하는 거기 9시 때문에 출근? 아니요. 12시. 오, 좋네요. 그러니까 저 같은 아줌마들은 낮 시간에 좀 여유 있게 가서 좀 짧게 하고 좀 짧게 이제 돈은 액수는 적어도 저는 뭐 그렇지. 크게 액수는 상관하지 않으니까. X보다는 이제 그 노동 시간이 너무 길지 않은 거. 우리 누나 저기 김밥집에서 알바해가지고 그냥 돈 벌어서 한번 가보고 싶다고 전업주부였는데 그래. 김밥집 알바해가지고 저기 쏠쏠하지. 저기 로마 갔다 왔지. 그러니까.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아니 근데 조마담은 잘했다. 왜냐면 네. 꼭 그래서가 아니라 12시잖아. 그럼 술 먹고 좀 부담이 여유가 없어. 있는 거야. 부담이 그치? 없어. 너의 라이프 스케일에 그리고 스케줄에 좀 동네가 아니고 약간 거리가 있어요. 5호선인 것 같은데. 네, 청구역. 어쨌든 그래가지고 축하합니다. 네네네. 아, 야, 천국 여기 어딘지 이제 생각났다. 방송 동대문 있는 쪽. 천국 어딘지 생각났다. 내 옛날 거기서 술 좀 마셨거든. 그 저기 홍 반장은 어떻게 난 지냈어요? 그냥 맨날 일만 하고 뭐 그랬지 뭐. 일벌레야? 일하고 상담하고 오다 받고 네. 사고 나면 사고 뒷수습하고. 네. 아니 그나저나 두 분 정의당 당원이시잖아요. 그럼요. 요즘 당 대표 선거하던데 그럼요. 누구 뭐 지지하시는 분 계세요? 그럼요. 당연히 네. 우리는 뭐 당연하죠. 중립이에요, 중립? 아니요. 아니 누구 있어요? 우리는 무조건 이동형이지. 누구요? 이동형. 이동영? 이동형. 이동영 후보. 이게 도움이 되려는 거는 이동. 모르겠지만. 아니 이동영 후보 왜 지지하세요? 뭐 꼭 그렇게 얘기해야 되나? 뭐 그냥 여기에서 어떻게 또 그렇게. 아니 뭐 그냥 그냥 뭐 지금 뭐 이렇게 선거도 돕고 일단 정의당이 시대에 맞지 않는 진보 정당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지금 상황에서는 시대에 맞지 않는 좀 뒤떨어진 진보 정당이 지금 스탠스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이걸 바꾸려면
좀 약간 경험과 아니 뭘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해. 그러니까. 진지 가려고 그래. 고리타분해. 아니 그럴 수 있잖아요. 조예요. 새로운 조예요. 진보. 왜 이동영? 저는 어쨌든 정의당의 그 주류로 있었던 분들이 어쨌든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또 진지해 이렇게 또. 아니야 이거는 진지한 게 아니라 그러기도 하네. 근데 나는 이제 미기고 씨. 제가 지지하는 그 정의당의 이동영 당대표 후보는 주류인 적은 없었어요. 하지만 항상 정의당의 그 구석구석에서 우리가 비주류잖아. 아니 저는 비주류도 아니에요. 난 거기 끼지도 못하고. 근데 어쨌든 이번에 이제 주류를 교체해서 두분 좀 들어 말을 시켰어요. 아 너무 길어. 아니 나 두 분 이제 때문에 묻지 마 이제 묻지 마. 두분 때문에 사실은 다 망쳤어. 망했어. 오늘 내가 그 저기 토론회 좀 봤거든요. 토론 알았어 이 봤다. 얘기를 다 길게 아니 하지 마. 길게 안 하는데 짧게, 잘라. 아니 나는 좀 봤는데 그 다섯 분이 다더. 다섯 분이 다 5인 5색으로 정말 괜찮으시더라고. 근데 몸 담았었기 때문에 특히나 네. 그 이동영 후보를 가장 가까이서 네. 이렇게 참모로서 또 전 처장으로서 근데 뭐그 잘 아시잖아요. 이동영 당대표 후보를 좀 평가하자면 평가가 아니라 어제 보면서 큰일 느낀 났네 게 이거 큰일 났네. 사람 참 올곧다. 참 변하지 않고 항상 그 올곧게 자기 이치에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조금 감동적이긴 했어요, 사실은. 이제 그분이 주류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보여줘야지. 그런 분들이 정의당의 주류가 됐을 때 음. 진짜 진보 정당의 변화가 시작되는 게 아닌가. 그렇죠. 이런 생각도 드는데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쉽진 않겠다. 어떻게 생각해요? 네 됐어요. 약간의? 네. 됐어요, 자 됐어요. 끝. 네, 뭐 스마이팅. 편집할 수도 있고. 자, 오늘 이거 말했다. 괜찮아. 네. 자, 오늘 영화 더 리더. 우리 홍마담 그렇습니다. 아니야, 홍마담이 아니라 조마담이 강력 추천했는데 네네. 네. 줄거리 아주 소개. 훌륭한. 줄거리. 네. 뭐 간단하게 간단하게. 10대 소년이 30대 여성을 우연한 기회로 이제 도움을 받으면서 이제 인연을 맺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사랑하게 되는 거죠. 첫사랑이 되면서 그녀를 이제 계속 방문하고 그녀를 계속 찾아가면서 그녀와의 시간을 보내는데 그녀는 이제 그 30대 여성이에요. 한나라는 여성인데 이 여성은 이제 글을 못 읽어요. 문맹이에요. 아, 네. 그래서 책을 읽어주는 거예요. 이 소년이 항상 와서 책을 읽어주고 그 다음에 사랑을 나누고 그게 이제 그들의 어떤 그 만남의 방식인데 그렇게 만남을 이어가던 중에 갑자기 그녀가 자취를 종적을 감추고 사라져요. 갑자기 아무 그것도 없이. 그래서 이제 방황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세월이 흘러서 한 8년여의 시간이 흐르게 되고 이제 이 소년이 법대생이 돼요. 아. 그래서 우연히 그 뭐죠 재판 현장에서 피해자 신분으로 그 재판을 받고 있는 그녀를 거기에서 조를 하죠. 조를 하게 되죠. 이제 그녀는 못 보지만 너무 자세하게 설명하면 또 스포가 되니까. 좀 최대한 지금 압축한 건데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그걸 계기로 그녀가 이제 그런 이제 피의자가 돼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감옥에 있는 동안에 그녀를 이제 묵묵히 뒤에서 다시 이제 또 한 10년 동안 그 책을 읽어서 그걸 녹음해서 이제 그녀에게 보내주면서 이제 또 이제 그 인연을 맺게 되는데 그 뒤에 이제 엄청난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비밀이 이제 있는 사실 그 그런 비밀을 내용입니다. 앞에 미리 얘기를 해버렸어. 무슨 얘기? 줄거리 하다가 그치 사실은. 아니 그거는 괜찮아. 얘기도 구독하시는 분들이 그냥 미뤄 짐작하시고. 그거는 사실은 괜찮아. 반전을 먼저 털었어. 자기네가 잠깐 타임. 자기네가 줄거리 했던 거보다 훨씬 근데 간단해 지금. 잠깐 간단한데 둘 다 그 지점에서 약간 음질했지. 왜 움찔해? 그 읽건 나중에 얘기하고. 나중에 얘기하지 마. 지금 얘기해. 나중에 하지 마. 지금 아니, 얘기해. 지금 하면 결론, 스포가 결론. 되니까. 아니 재판하는 거는 스포해도 돼. 그 그 얘기는. 나중에 이제 후반부에 우리 얘기하자. 그건. 에이씨 후반부니까. 진짜 맞춰야 되겠다. 안 맞아. 되겠다 지금. 맞아. 막힌다 지금. 막혀. 또 막힌다.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오늘은 끝. 거기서 줄거리가 그거예요. 그 엄청난 비밀은 이제 그게 최대 이제 그 반전이지. 그렇지. 그건 얘기 안 했어요. 오케이. 닭똥집이야. 따뜻할 때 닭똥집 먹어야 돼. 괜찮네. 이거 학업본동 아니에요? 내가 치킨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닭똥집은 좋아. 맛있다. 되게 어울리지 않나요? 그런 거 되게 안 먹을 것 같은데.
아니 지난번에 조마담 SMR 그때 뭐 SMR? 먹었지? SMR이 뭐야? 뭐 먹는 거 ASMR? SMR이래 ASMR MR 영어 약해. 한번 그때 뭐 먹었었지? 과자 맨 처음에 과자? 새우깡이었나? 아 진짜 맛깔스럽게 소리가 나더라고요. 소리는 새우깡이 그래. 1편 한번 보세요. 아니 또 보고 주진 않아요. 저는 뭐. 내 편을 추천하고 싶지 자 않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게 그거를 중간입니다. 잘 설명해 주셨는데 왜 그 영화를 정말 본인의 인생 영화? 그 중에 하나죠. 제가 너무 좋아하는 추천을 영화 중에 했고. 하나고 또 자, 그게 이제 또 왜 추천하셨는지도 한번 얘기해 주시죠. 너무 우리가 그동안 또 음. 너무 다 아는 너무나 이제 우리가 너무나 다 아는 그런 영화만 했으니까 이 영화도 웬만한 분들은 또 많이 아시긴 할 텐데 그래도 좀 이번에는 좀 무겁지만 그래도 원작이 있는 영화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생각하다가 제가 좋아하는 영화였어서 한번 난 사실은 이 영화를 안 봤었어요. 안 봤었고 이제 이번 준비하면서 봤는데 어땠어요? 내가 추천한 거에 대한 어떤 소감을 얘기해줘. 조금 해야 되는데 평점 몇 점이에요? 거의? 저는 10점 만점에 9점. 9점. 아니 나는 근데 의외로 내가 정말 영화를 이제 추천하셔서 봤는데 이 영화의 제목은 많이 들었어. 근데 이제 책이에요, 책. 그리고 이제 이 영화에 대해서도 많이 봤는데 선뜻 보기는 쉽지 않았던 영화예요. 왜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보니까 관람객도 많지는 않았더라고 보니까. 그 당시에? 이 작품이 좋은 작품이 그러니까 보고 나서 내가 딱 느낌이 왔고. 포스터가 딱 보면 예술 영화 같은 느낌이 좀 응, 들어. 응, 아니지 그래서 좀 멜로 영화 같지 않아? 야한 영화 같이 포스터를 했어. 아니, 야한 영화인데 뭔가 야한 에로티즘보다는 좀 약간 예술적인 어려운 에로티즘? 영화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좀 약간 있어. 포스터 피아니스트 느낌이. 막 이런 느낌. 아니 되게. 그 포스터만 봤을 때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잘 느낌이 이게 있다니까. 선뜻 안 보게 되는. 나는 너무 남녀의 그런 어떤 이제 금기되는 어떤 사랑을 그렇게 말하는 것 같은 너무 거기에 포커스를 맞춘 것 같은 포스터라고 생각을 했거든. 근데 내용은 엄청난 내용은 어떤- 굉장히 큰 얘기가 있는 영화더라고. 아니 근데 나는 근데 그걸 처음 봤을 때 보고 한 며칠 여운이 갔어요. 나도 지금 나는 사실은- 여운이 막 되게 그냥 좀 그 여운이 계속 오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번에는 내가 따로 보진 않았어. 아니 근데 네, 그 완전 영화 가지고 쭉 온 거예요. 아니 홍 반장은 어땠어요? 나는 일단은 한 8.5. 오. 많이 주네. 홍 반장 인정했으면 진짜 좋은 영화야. 보셔야 돼요, 보셔야 돼요. 너무 영화를 잘 골랐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 아마 내가 골랐으면 아마 욕 태바지 얻어먹었을 왜? 건데. 왜? 진짜 막 그러고 아니, 진지 빨라 그러지 막 그러고. 아니야, 좋은 영화를 왜? 아니 나는 이 영화를 예전에 봤어요. 봤는데 잊고 있었지. 그냥 드라마처럼 이렇게 무던하게 이렇게 보고 내가 한번 집에서 TV 타이머 해놨어? 타이머? TV로 봤는데 그냥 우연찮게 보다가 채널을 돌리다 딱 보여가지고 케이블 TV에서 보다가 딱 걸려가지고 쭉 보게 됐던 건데 근데 보고 났을 때는 그냥 드라마 보듯이 이렇게 봤어요. 독일 이야기고 제가 독일을 되게 좋아합니다. 다 좋아해. 네. 나중에 이번에 딱 혜원 씨가 딱 얘기하고 나서 갑자기 혜원 좀 신영목에 나 지금까지 5년을 만나면서 오늘도 방송에 일관성이 있어. 나를 그렇게 들은 적이 미안해. 처음 만났을 때도 혜원조 씨가 혜원 씨라고 안 했어. 얘기 좀 하게. 혜원조 씨가 야, 왜 그렇게 혜원조 씨가 얘기했는데 나 깜짝 놀랐어 지금. 그 영화가 옛날에 처음에 내가 본 것 같기도 안 본 것 같기도 하다가 포스터를 딱 보니까 아침에 출근할 때 포스터 보니까 받는 영화예요. 근데 웃겨. 가면서 내가 회사에서 일하거나 잠깐 쉬거나 아니면 운전하거나 이동할 때 쫙 스토리가 막 생각나는 거야. 그 잔상이 있었나 보네 아니, 그래도. 그러니까 계속 이게 난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 그래가지고 막 생각나다가 갑자기 필이 딱 꽂힌 거지. 이게 무슨 영화인지 알고 보니까 그래 정말 좋은 영화였어. 그래 갑자기 난 영화를 보지 않고 어디 갔냐면 동네 도서관에 가서 그 책을 빌려서 원작을 봤어? 원작을 그냥 두껍진 않아요. 두껍진 않고 한 2편, 3편은 이제 총 3부로 나눠져 있거든요. 섹션이. 맞아. 내가 이제 첫 번째는 주로 이제 영화 얘기 그래도 영화로 얘기해. 영화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애 유아기 때 청소년 시절과 그다음에 이제 청년 시기, 그다음에 그렇지. 중년의 시기 세 가지로 그렇지. 나누잖아요. 그렇지. 이게 2, 3부로 나누는 건데 나는 이제
이제 대학생이 됐을 때하고 이제 노년, 중년이 됐을 때 그 부분만 따로 읽었지. 난 사랑을 별로 좋아하진 않잖아. 그래서 사랑 부분 빼놓고. 아니 사랑을 좋아하진 않지만 사랑하는 걸 보는 건 좋아하잖아. 그 육체적 사랑이잖아. 육체적 사랑. 아니, 육체적. 아니 그게 아니라 아, 이 좋은 작품을 이 좋은 작품을 이 좋은 문학 작품을 그래서 알겠어. 나는 이번에 생각을 너무 많이 했어. 그러니까 좀 약간 국가적으로 너무 크게 보면은 얘기했다. 그치? 나는 한국 사회나 일본 사회가 전쟁 후나 이 상황에서 인문학 강의할 거냐? 막 그 나는 이게 너무 비교되는 것 같아가지고 독일 사람들이 일종의 존경심 같은 게 생기더라고. 나 좀 갑자기 이름이. 갑자기 오늘 왜 저래? 아니야. 근데 또 갑자기 느닷없이 사실 이 주말 이제 무슨 독일에 대해 독일인에 토요일 날 이제 잠깐 도서관에 가서 본 건데 그때 존경심 확 올라오더라고. 그래. 아니 근데 이 작품이 주는 그 후폭풍이 좀 있어요. 나는 그랬고 그리고 내가 무엇보다 기쁜 거는 내가 그래도 좋아한다고 해서 나는 진짜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해도 그게 취향이 아니거나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여기 컨셉에도 안 맞는다 이렇게 또 근데 이번에 어쩌면 나 허우한테도 되게 칭찬을 받았고 문 PD도 작품 잘 골랐네 이런 걸 받으니까 우쭐해줘서 우쭐해진 게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모든 걸 이렇게 폄하하고 자존감이 이렇게- 막 올라갔어? 아니 기분이 좋아서 좋았다. 이렇게, 내가 그래도 괜찮은 거를 이렇게 했구나. 그러니까 아니 있는 우리 구독하시는 분들한테도 좋은 영화를 소개한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나 너무 좋아. 근데 우리가 이제 영화 얘기를 하면 어쨌든 이게 남자의 시선으로 그 세월을 딱 보여주잖아요. 한나라는 그 여성에 대한 사랑. 근데 한나에 대해서는 잘 모르잖아. 이 얘가 그렇게 사랑했던 잠깐의 시간 동안에 열병처럼 사랑하고 열병 때문에 이 한나가 와서 도와주면서 이제 황달. 열병이죠. 홍일병이라고. 성홍열이야. 성홍열. 그게 황달 아니야? 황달하고는 틀리죠. 책에서는 황달이라고 나와. 황달은 번역을 잘못하셨네. 근데 아무튼 중요한 건 근데 나는 어쨌든 뭐 작품 얘기도 뭐 해야 되겠지만 난 무조건 이 케이트 윈슬렛의 그 연기 처음 등장씬부터 그 걔를 막 이렇게 그 뭐 토하는 거를 두들겨 주면서 걔를 이제 데리고 좀 충격적이었어요. 난 솔직히 좀 한국 정신 맞지 않거든. 왜? 이제 15살 이제 소년이잖아. 15살 소년인데 이제 그 황달 증세가 심해져가지고 이제 구토하고 몸이 약한 애. 그러니까 구토하고 막 이렇게 몸에 막 이제 막 열도 나고 막 이렇게 피부에 이렇게 올라오고 하는데 애를 갖다가 이게 구토물 치워주고 그다음에 애를 좀 씻겨주고 안고 괜찮아 꼬마야 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내가 좀 약간 당황스러웠던 게 뭐냐면 보통의 우리 한국 사람들 정서에서는 좀 안 그러잖아요. 그지? 아니 그러니까 거기 너무 그런 부분을 너무 디테일하게 이게 우리 같으면 보통 안 그럴 텐데 이런 걸 생각하면서 볼 필요는 없어. 일단 그게 굉장히 나한테는 영화 봤을 때는 그 장면만 남아. 그 장면, 진짜? 그 장면. 괜찮아 꼬마야 그러는데 근데 나는 좀 약간 그랬으니까 독일 사람들 저러나? 그럼 그 영화 보면서 그런 생각. 아니 일반화 시키면 안 돼. 그게 아니라 홍반장은 이 포인트가 좀 다르다. 그치 내가 이제 아니 나는 어땠냐면 처음에 딱 이게 시작을 이제 성인이 됐을 때 이제 그러니까 노년의 모습이 나오잖아. 그리고 전반적으로 그 화면이 우울한 느낌이 있어. 그렇죠. 그리고 어우 이거 맵네. 근데 이제 내가 처음에 딱 그 첫 장 앞에 한 3분 정도 느낌이 어땠냐면 무라카미 하루키의 상실의 시대의 첫 장면이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요? 전혀 나는 전혀 그 공항에서 비행기를 내리면서 노르웨이 거기 어디 그지 네덜란드인가 공항에 딱 내리면서 시작하는 장면. 노르웨이 맞죠? 거기에 이제 내리면서 비가 오면서 이제 그 내가 기억하기에는 거기 아테네숲 아니야? 그러니까 약간 어떤 그래. 느낌이냐면 약간 그 비슷한 느낌이야. 그러니까 그것도 또 약간 또 비슷한 게 그래. 내 느낌에는 좀 그랬고. 그랬다니까. 그래서 상실의 시대 첫 장면의 인트로 장면하고 이거 맛있네. 그 분위기와 연상되는 느낌이 되게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또 아니나 다를까 이제 이 두 작품이 좀 괜찮다고 생각했던 거는 그 이제 뭐냐면 일본도 그 이제 공산당 또는 좌파 노동운동 학생운동이 할 때 63 운동할 때 68 그때
분위기, 그러니까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약간 비켜나가 있는 느낌도 있고, 이거는 물론 이제 2차 세계대전, 이제 나치 학살, 이게 사회적 이슈, 역사적 이슈를 같이 다루고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아 좋은 작품은 어떻게 이 일상의 개인의 나만 길다고 하지 마. 아니, 개인의 나만 사랑과 길다고 하지 마. 아니, 사회적 설명을 인식을 하고 있는데 사회적 인식을 어떻게 그 아주 뭐랄까 그 자연스럽게 이 작품 속에서 녹여내잖아요. 그러니까 만나는 지점을 개인의 지점과 맞아, 맞아. 사회적 인식, 역사적 인식을 좋은 작품이 왜 좋은 작품이냐 이걸 되게 인위적으로 명랑처럼 막 이런 게 아니라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어느 한 지점에 모아지면서 그 모아진 지점에 대해서 또 뭐냐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진다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는 어떻게 생각해볼 생각하냐? 생각해볼 지점을 그러니까 이 영화가 처음에는 마치 잘 모르고 그 배경 지식을 모르고 보면 그냥 어린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사춘기 소년이 부적절한 관계. 뭐 그래 성적 그런 어떤 이게 물론 누구나 우리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없어요 아니 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누구나 남자들은 좀 그런 게 있지. 첫사랑의 만화방 가게 아줌마, 그런- 오락실 뭐 있는 아줌마. 뭐. 아니 좀 그런 게 우리 성장할 때 좀 그런 게. 나는 있으면 할머니였어 다 가는 데가 만화방도 할머니고 여자들은 좀 다른데 남자들은 너는 좀- 이제 할머니였겠죠. 그때는 여자들은 거야 독서실 오빠. 아니 독서실에 총무 오빠, 총무 오빠 뭐 이런 거. 뭐 이런 거지 뭐 뭐. 롤러스케이트 교회 DJ 오빠 뭐 약간 이런 거죠. 저 옆에. 우리는 약간 이제 약간 또래보다는 조금 연상. 아니 이게 보면 그 영화 있잖아. 왜 말죽거리 잔혹사 보면 맞아, 맞아. 떡볶이집 아줌마에 대한 김부선? 어떤, 김부선? 거기 그 장면이 좀 약간 뭐 좀 그런 비슷한 이런 느낌이 좀 있어. 그러니까 이제 그 고맙다고 인사하라고 해서 꽃다발을 들고 이제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서 딱 갔다가 그 여자 이제 옷 갈아입는 모습을 딱 보고 나서 그래 사랑에 빠지는 원래 거야. 훔쳐보잖아. 그래 거기서 이제 이 청소년의 욕정인지 아니면 첫사랑에 대한 어떤 욕망인지 뭐 그때 이제 딱 알고 모를 느껴버리는 감정들이 거지. 딱 오는데 나는 그 장면 너무 좋더라고. 그러니까 그래 그 맞아. 장면 좋고 다 좋아 그다음에 장면이. 예 그리고 아니 그 여배우가 연기를 너무 잘한 게 뭐냐? 너무 잘해 진짜. 이게 미쳤어 미쳤다. 남자애를 타이타닉 석탄 갖고 오라고 타이타닉 해서 이제 이건 석탄 아무것도 보다가 아니야. 씻으라고 샤워를 딱 갔는데 딱 뽑고 이제 빨가벗은 몸으로 딱 돌았었는데 커튼 뒤로 딱 이 아이의 모습을 딱 보면서 저 그 모습을 전혀 외면하지 엄마야 뭐 이렇게 하고 그냥 딱 보잖아. 그 장면을 그거를 연기하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리고 케이트 윈슬렛의 시종일관 공허한 아무리 뭘 해도 아, 공허한 연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뭔가 아까 공허해. 준비한 질문 중에 둘이는 그러니까 케인트 윈슬 그러니까 마이클과 한나는 정말 사랑했었나? 저는 사랑이었다고 생각해요. 의문이 남더라고. 나는 사랑이었다고는 생각해. 아. 이 남자에게는 절대적인 사랑이었고. 근데 이 어쨌든 사람들은 첫사랑에 대한 아련한 추억을 가지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남성분들은 어떻게 나는 그렇게 생각해. 뭐 첫사랑 나도 있어 첫사랑. 그러니까 약간 이제 이런 얘기 있죠. 흔한 얘기지만 남자는 첫사랑을 잊지 못하고 여성은 뭐 마지막 사랑을 잊지 못한다. 근데 이거 그거는 너무 이제 흔한 말인데. 여기 이제 그 아까 말했던 그 소년기에 일부에 나오는 어떤 그런 시간 섹션인데 체크하고 있어? 나는 그 한나가 그 마이클을 사랑했다고 생각하진 않아. 그렇지. 어. 그런 했다고 표정이 생각해. 없어. 왜냐하면은 이 사람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뭐였어? 한나한테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아까 뭐 얘기했었지만 이 소설에 이제 아니 이 영화를 보면 반전이 뭐냐면 이제 얘가 이제 대학생이 돼서 이제 그 나치 전범 재판에 가면서 보면서 알게 된 얘만 둘 사람만 아는 일이잖아요. 그렇지. 이제 그를 문맹이라는 사실을. 근데 이 여자한테는 가장 자기가 소중하게 지켜야 될 게 뭐냐면 자기는 식구도 없고 가족도 없고 부모도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자기한테 가장 혼자 갖고 있던 비밀이 뭐냐면 유혹 비밀이 뭐냐면은 문맹이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는 무지하다. 그런 무지한 사람 무지하지만 굉장히 순수한 캐릭터잖아. 한나가. 그 이거를 유일하게 아는 사람은 이제 이 마이클밖에 없었고 마이클은 그때서야 자기를 사랑했는지 안 사랑했는지 사랑이 아니었을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한 것 같아. 내가 봐서는. 처음에는 서로 사랑한다고 막 마이클은 생각했는데 이 여자는 우리 둘이 만나는 게 이렇게
이제 의식처럼 지내잖아요. 책을 읽고 샤워를 옷을 깨끗하게 씻겨주고 그다음에 성행위를 하는 게 하나의 의식처럼 되는데 소녀는 당신이 나랑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거냐 그걸 믿고 있는데 이 여자의 입장에 한나 입장에서는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중요한 문제가 근데 나는 그 부분을 나도 거기 동의하는데 나는 근데 좀 어떻게 봤냐면 나는 그래도 어쨌든 결론은 사랑이었다고 생각하는 게 이 한나는 가족을 가져본지도 못했고 그러니까 언제나 고독했어. 언제나. 그래서 누구와 그걸 공유하거나 나눌 수 있다는 생각도 하지 않고 오련히 자기가 자기를 지키지 않으면 자기가 자기를 생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리고 좀 그 숨어 지냈기 때문에 자기의 존재를 이렇게 막 드러내거나 사람들 속에 이렇게 놔두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 속에서 갑자기 자기 뛰어들어온 사람이야. 그게 어린아이고 뭐 이걸 떠나서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완전한 사랑이라고 느끼면서 표현할 수 없었던 그거를 나는 읽히는 거지. 그녀는 그때 세상의 전부가 그래서 그녀가 떠날 때 걔한테 너 이제 가라 네 친구들한테 가라 하면서 묵묵하게 담담하게 그렇게 떠날 준비를 하고 가는데 나는 그 연기가 그녀는 진짜 가기 싫었어. 자기가 승진하기도 싫었고 자기는 그 아이의 책을 읽어주는 걸 듣는 게 자기 유일한 낙이 되고 자기에게 충만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그녀는 거기서 자기가 문맹이고 그런 거를 들키지 않게 그걸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떠나는 걸 선택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녀는 이제 도망치고 자기를 외면하는 그러니까 자기의 그런 거를 정면으로 깨부수려고 하는 용기가 없는 거야. 그냥 회피하고 도망치고 하지만 열등감 내에서 온 열등감이라기보다 그걸 무지의 표현을 나는 그렇게 작품적으로 그렇게 한 것 같아. 그녀가 자기의 무지나 자기 어떤 사유하는 능력을 외면하고 회피하고 하다가 결국 나중에 노년에 그 감옥에 가서야 걔가 들려주는 걸 들으면서 자기가 스스로 그거를 그를 깨우치잖아요. 나는 그게 이제 상징적으로는 그녀가 무지에서 깨달음을 얻고 사유할 수 있게 되는 곡을 보여주는 어떤 상징적인 거라고 나는 느꼈기 때문에 아니 그 영화 마지막에 그 너무 그게 셌어. 대사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 감옥에서 나가기 전날 목을 매서 이렇게 마지막을 하잖아요. 근데 이 한나가 그 진정한 스포네. 저기 진정 나보다 더 세다 이 스포는. 아니 스포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근데 이 여자가 한나가 그 책을 에세이를 본 거야. 그 책을 본 거야. 그 교회에서 나온 그 유태인 모녀에 대한 실상을 그때서야 이 여자가 자기가 얼마나 큰 범죄를 저지르고 죄악을 저질렀는지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사유하게 되는 거. 그 장면은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안 나오고. 나는 이제 소설 보면서 알았어요. 알았는데 나도 그 장면 보면서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그 성당에서 소설을 보고 나서 나중에 그 장면을 딱 생각해 보니까 아 그게 어떤 그 연결된 지점이었고 마지막에 돈을 그렇게 이제 하느냐 이게 영화 보시면 아십니다. 근데 아니 어쨌든 나중에 그 이제 한나는 그 마이클과의 재회를 하는 시점까지는 자기가 어떤 그걸 하지 않아요. 자각돼 있는 상황이 아니야. 맞아. 근데 너무 슬펐어. 나는 그게 서로 간에 그 마이클은 사회화됐고 이미 그것을 생각했던 거야. 이미 그러니까 그 노년이 됐을 때 이 테이프를 보내줬던 거는 이 한나라는 친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떤 그런 걸 했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보낸 거거든. 그냥 보낸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하거든. 그건 아닌데. 아니야. 그래서 질문을 해. 그런데 한나가 엉뚱한 대답을 한다고. 뭐 이렇게 생각해 보셨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네가 너랑 나랑 만났을 때를 생각해 봤다는 거야?라고 하니까 마이클이 굉장히 실망을 해 거기서. 그 장면이 가장 그녀를 모든 거를 다 이제 근데 하게 만드는데 거기까지도 한나는 이 마이클의 표정을 보고 느낀 거야. 사실은 영화에서는 그 마이클의 표정과 싸늘하게 나가면서 다음 주에 보자고 하는 장면 안에서 이제 그 어떤 자각이 된 건데 내가 보기에는 나머지 부분은 손도 근데- 마이클이 먼저 빼지. 근데 나는 그거를 그렇게 해석을 안 했고 그 장면에서 어쨌든 이렇게 물어봐. 죄책감이 안 드냐?
죄책감이 안 드냐고 이제 그녀한테 이제 물어봐. 걔는 이제 그동안에 자기 세월, 자기 애증, 그리움, 연민 뭐 이런 게 다 쌓여 있지만 어쨌든 자기가 그리고 마이클이 걔가 무기징역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데도 그렇게 해서 자기 가서 증언하잖아. 거기 아니 말하잖아. 그녀는 교수한테. 글을 모른다고. 대학 근데 교수한테. 증언하진 않지. 증언이 아니라 이제 거기서 고백을 하잖아. 근데 그럼에도 그녀는 그걸 선택한 거잖아. 내가 무기징역 가는 거를. 근데 마이클은 그녀가 다 오련히 그녀가 다 죄를 뒤집어 쓴 것도 있다는 거는 알 거라고 생각해. 근데 다만 거기에서 자기의 그걸 억누르고 뭐랄까 자기의 감정을 숨긴 채 죄책감이 안 드나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녀가 그 쳐다보는 그 연기가 있어. 그 마이클을 쳐다보면서. 근데 자기는 그때 그거를 했을 뿐이다. 뭐 아무튼 그런 식으로 아마 얘기를 할 거야. 그러니까 그게 아니 그 장면은 그 얘기는 근데 해석의 여지가 있는데 아니 2부에서 이게 이제 아까 영화를 봤어야지 그래도. 아니 영화 봤다니까. 그래? 영화 봤는데 봤는데 봤어. 그 이제 그 아까 뭐 1기 3기로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 그 공판 장면에서 그 방금 혜원이가 얘기했던 게 그거 나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판사가 도덕적으로 어떻게 이게 잘못된 거는 이 한나는 굉장히 순수한 사람인 거야. 말 그대로. 근데 나도 이해는 못하겠지만 판사가 저 사람한테 질문하는 것도 모르겠고 한나가 왜 저런 대답을 했는지 모르겠어. 근데 그 장면에서 보면 한나가 판사님이면 어떻게 했겠냐고 딱 묻는 장면인데 판사가 답을 잘 못해 영화에서. 아 그러긴 하는데 내가 이제 근데 한나는 주목- 진짜 자기가 그걸 모르고 있어. 그러니까. 그 사유하지 못해. 그러니까 무지를 말해주는 거라고 생각해 나는. 왜냐면은 한나는 그 당시에 그거를 하는 게 나의 임무였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를 이게 한다고. 보잖아 개별적인- 마이클이 그때 그 장면에서. 막 자 여기서 정리할 건 뭐냐면 개별 장면들이 지금 파편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 근데 이제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어떤 느낌이냐면 첫 번째 질문, 그러니까 첫 번째 좀 사유가 되는 질문이 뭐냐면 자 우리가 향유하는 사랑의 감정, 우정이라는 감정, 연대라는 감정이 무지했을 때 나올 수 있느냐의 문제야. 그러니까 나는 뭐냐면 이 한나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여기서 보면 정말 나중에 보면 이제 정말 참혹할 정도로 무지한 사람이었거든. 근데 이 무지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사랑의 감정이라는 것이 이 전체 이 사람이 마이클과의 만나는 지점 또는 중간 지점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무지한 사람, 그러니까 정말 무지한 사람이 사랑이란 감정을 느낄 수 있느냐에 대한 근원적인 난 질문이 있는 것 같았어.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해 나는. 그런데 나는 그 거기에서 마이클이 그 제외했을 때도 그 가장 크게는 이제 그 법정 그러니까 중장년 이 정도 갔을 때는 굉장히 실망을 하잖아. 그 한나에 대해서 충격을 받지. 충격을 받고 물론 내가 이 사람이 문맹이었구나 자각하는 순간에도 그것에 대해서 그랬구나라는 이해보다는 어떻게 이런 짓을 저지를 수 있을지라는 게 그런 사람이 나하고 어떻게 그런 사랑을 했었지라는 그게 훨씬 강했고 노년이 돼서도 그게 유지가 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각자 위치가 그러니까 마이클은 법을 공부한 유능한 엘리트의 지식인. 그렇지. 한나는 정말 그 지적으로 아예 형성되지 않는. 그러니까 문명이라는 의미가 그거잖아. 상징이지. 그 안에서의 사랑이라는 감정이라는 게 한나가 바라보는 감정과 마이클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 그 마지막 면회 장면에서 오묘하게 부딪히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나는 들었었어 사실은. 그러네. 그건 전체적으로 그런 게 이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특징들에 대한 우리는 서로 사랑했다고 했는데 서로 바라보는 지점이 나중에 보니까 달랐던 거야. 그런데 그러니까, 추억은 했지. 근데 나중에 그 지점까지 갔을 때는 이것이 사랑이었냐 아니었냐를 그 감독이나 작가가 드러내고 싶은 이야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 결과적으로 이제 말하고 싶었던 건 그녀가 결국 근데 이건 있었던 것 같아. 이건 내 해석인데 마이클이 좀 그렇게 좀 차갑게 다음 주에 봐요. 그러고 우리 가버렸을 때 그 애가 이제 느끼잖아. 그 느끼지. 그때 그 아이는 아니라는 거를. 근데 나는 걔가 그때까지도 모르고 있다가 걔가 그렇게 쌀쌀맞게 하고 나니까 깨달았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그 글을 통해서 걔가 깨우치잖아. 자기가 스스로. 그거는 자기가 자발적으로 하나하나 자기가 그 깨닫게 돼서 답장도 보내고 감상평도 보내고 하게 되잖아. 그때 얘가 사용하게 되면서 얘는 그거를
그게 결국 속죄의 시작이었다고 생각해. 용서를 비는 마음, 내가 어떠한 짓을 저질렀던 건가. 나는 그때 법이라는 그때 할 수 있는 임무를 한 거라고 해서 걔는 그때 나로선 어쩔 수 없었다를 계속 항변하거든.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상황과 역사적 인식과 개인적인 상황들이 발생하잖아.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제 다 미리 다 얘기했지만 한나가 이제 뭐 속죄 의미로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데, 근데 여기서 이런 생각 안 들었어? 정말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또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누가 제일 나쁜 사람일까 여기서? 어디에서? 이 영화에서 봤을 때 제일 나쁜 사람은 누구였을까 이런 생각이 난 들더라고. 왜 그런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누가 더 뭐냐면 나쁜 사람이었을까 이런 누가- 생각은 안 들었어. 나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 아니 그러니까 누가 더 존재론적으로 음.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뭐 있잖아 막 뭐 누가 뭘 훔쳐가고 뭐 누가 이걸 뺏어가고 누가 때리고 뭐 이랬는데 여기서 제일 나쁜 사람이 누구야? 그러면 이게 자기의 윤리적 가치에 대한 선우 정도가 나오잖아. 나는 근데 그런 게 좀 아니 있더라고. 그게 바로 아까 내가 얘기했던 한국과 일본이 전쟁 후에 벌어진 한국은 6.25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 자기들의 전쟁 범죄잖아. 전쟁 범죄에 대해서 왜 같이 책임지지 않아야 되냐는 데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거기서 영화에서 보면은 그 같이 이제 세미나 듣던 같은 법대생 친구가 역겨워. 내가 그걸 왜 계속 보고 있어야 돼? 그리고 난 그 사람들과 엮고 싶지 않아. 이게 뭐냐면 전후 세대거든. 마이클은 전후 세대고 한나는 20대 때 나치 부역자단 말이야. SS 친위대 그것도. 근데 내가 이게 세대가 달라지면서 역사 속에서 그 나치라는 이제 독일 사회에서 굉장히 막 광기의 시대였잖아. 그렇죠. 이걸 잘라버리려고 하는 거야. 후세들은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야. 그렇죠. 근데 이 영화에서 말미에 보면은 마지막에 딸 손을 잡고 이제 그 자기 얘기를 해주잖아. 이게 뭐냐면 3대에 걸쳐서 독일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지금 보면은 자기가 벌이는 범죄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계속 사과를 하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대단히 저지른 중요한 범죄에 지점이죠. 대해서. 근데 일본도 그러지 않고 한국도 북한이나 남한이나 전쟁 범죄에 대해서 민간 학살에 대해서 한 번도 누군가 같이 국가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아. 그리고 안 하려고 누가 책임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공판장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그렇죠. 한나가 순수한 마음에 자기가 있었던 일을 솔직하게 다 얘기해요. 솔직하게. 근데 자기가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몰라. 모르지. 근데 다 쟤한테 이렇게 한나한테 다 뒤집으시고 그렇지, 나중에. 한나가 종신형 살고 다른 사람은 2년 몇 개월 살고 나오는데 그거를 거부해가지고 그거를. 근데 이게 거기서 또 재밌는 대사가 뭐냐면은 우리는 독일 2세대잖아요. 누구는 나의 엄마 부모님일 수도 있고 친척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고 선생님일 수도 있다. 이거는 뭐냐면 그렇지만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하지만은 여기서 인연을 끊을 수 없는 거야. 우린 같이 한간에 묶여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를 이어서 역사를 갖다 계속 하는 거니까 나는 그 지점이 좀 그래. 여기서 제일 나쁜 사람이 누구냐라고 얘기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 그 영화에서 주는 건 뭐냐면은 이 누구의 책임은 뭐냐면 우리가 역사 속에서 우리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고 이거는 대를 이어서 계속 우리가 반성하고 독일 역사상에 앞으로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라는 아니, 그 물론- 메시지가 딱 갈려 있다. 물론 그런 얘기고 나는 이제 약간 이제 그러니까 좀 작은 얘기로 그러니까 역사적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나라든지 역사적으로 학살과 혁명과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지금에 와서 간통되는 거 아까 이제 물론 그 100% 동의하고 근데 내가 그걸 물어보는 거는 지금 현재 내가 살고 진지해졌다 우리 진지해졌어. 내가 살고 있는 아카데믹해졌어. 살고 있는 데서 뭐냐면 내가 그거를 그냥 던져본 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윤리 의식이 어디에 닿았는지 한번 보고 싶었다는 거야. 그냥 간단하게 보면. 그러니까 뭐 그냥 이거를 뭐 크게 광의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건 맞는데 그냥 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근데 나는 그런 의미에서 질문을 했다고 나는 하면 마이클이 가장 나는 마음에 안 들었거든. 끝까지. 너무 그러니까 왜냐면 봐봐 지금 봐봐 언니가 김 PD가 지금 아니야 그냥 이거 하잖아 이거 목을 쳐라 아니, 목을 쳐라 아니, 이게 영화가 울 때를 쳐라 다른 영화긴 한데 맞아 이게 입으로 해야 돼 남들 나도 좋아하거나 약간 말거나 그런 느낌이 좀 사실은 들었고 되게 어떤 뭔가 그 아니 근데 이게 비겁하다? 이게 더 가면 이제 칸트 얘기 나와. 알았어. 아니 근데 아니 그 나는 맨날 주제로 논쟁하는 넘어가봐. 거 있잖아. 뭘 논쟁해? 악의
평범성. 평범성. 근데 내가 잠깐 물어보겠어. 얘기하고 싶어. 잠깐만 타임. 아니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나는 문이랑 있을 때 우리가 한나라한테 얘기를 한 적이 없어. 어? 문이랑 있을 때 우리가 한번 한나라한테 얘기했지, 한 번. 우리가 한나라한테 얘기를 문이 있을 때 얘기했어? 한 번 얘기했어, 한 번. 우리 멤버들하고 있을 때 둘이 셋이 있을 때. 그것도 얘기했어? 어. 그래가지고 그거 다음에 한번 근데 얘기해보자. 근데 이 영화에 적합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근데 나는 그거는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 한번 이렇게 느낌적으로 오기는 왔었어. 왜냐면 나도 왔던 게 나는 한나 렌트의 악의 이름도 평범성은 아 이름도 똑같네. 한나. 알았어 있어봐. 이름도 똑같아? 그 최근에 알았어 나는 그 악의 평범성이란 말도 나는 올 초에 이제 최근에 알았고 근데 내가 이 영화는 옛날에 봤단 말이야. 근데 조금은 매칭되는 게 있지. 매칭되는 게 뭐냐면 나는 이 한나 렌트 악의 평범성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냐면 그때의 제도와 그때의 법의 테두리에서는 그는 잘못한 게 없는 거야. 그래. 아이즈만이 뭐 그렇게 아이히만이 아이히만. 그렇게 뭐 그걸 강조하잖아. 나는 그때 그래서 무죄입니다. 자기 변론을 하잖아. 근데 그런 여러 가지 그걸 지켜보면서 한나 렌트가 이제 말했던 게 악의 평범성을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나는 이거야. 간단하게 말하면 인간이 그때 그게 잘못한 걸 모른다는 거는 이 문맹과 같은 거지. 사유하지 못하고 자신이 그게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를 알 수 없는 알 수 없는. 나는 그때 충성을 다해서 그때의 제도 안에서 질서에 순응하면서 근데 그것은 하라는 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법이란 것은 그게 이제 법의 모순 뭐라고 해야 되지? 법이 주는 걸 지켰다고 해서 우리가 그거를 너는 죄가 없어라고 말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 역사 속에도 그렇고 지금. 그러니까 그게 한나에게 이입이 되더라고. 지금 이 케이트 윈슬릿이 연기한 한나는 나도 그 단어가 지난번에 우리 술 먹으면서 했던 약간의 단어가 딱 적용되지는 않지만 뭔가 여기에서 좀 가져올 만한 얘기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정확하게 뭐 그런 얘기는 그러니까 나는 거기 이렇게 단순하게 내가 뭐 깊이 있게 하는 아이한테를 안 한 것도 아니고 근데 다만 그 악이 과연 내가 그때 모르고 했어도 모르고 한 일은 죄가 아닌가 뭐 약간 이런 게 있는 거지. 맞아요. 그게 이제 여기 이 영화에서도 그걸 이제 그게 가장 큰 얘기하고 있는 거죠. 본질이라는 그러니까 거지. 전체적인 거는 아까 홍 반장이 얘기했처럼 우리가 어떤 역사를 한 사회 연대를 같이 하고 있는데 이 거쳐온 것들은 다양하게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화합하고 그걸 할 수 있을까는 물론 큰 얘기지. 그런데 이제 소소하게 또 잘라 보면은 개인적인 문제, 윤리적 문제 이런 것들도 같이 이제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내가 이 영화가 진짜 예술적이다게 느꼈던 거는 그 목욕씬 있잖아. 그 그렇지. 목욕시켜주는 씬 있잖아. 좀 수세미로 빡빡 먹는. 근데 되게 투박하게 닦아줘. 맞아. 그게 이제 한나가 경험한 그런 거지. 근데 내가 이제 그게 비하인드로 아니라 나는 하면 뭐 지금 느낀 거지만은 이제 그 영화 볼 때는 몰랐는데 그냥 뭐 마음 비고 나서 봤으니까 나는 몰랐는데 지금 와서 딱 생각해 보니까 자기를 씻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 그럴 수도 있어. 그런 의미도 나도 좀 약간 있었어. 그런 그러니까 느낌이 들더라고. 되게 걔를 이렇게 보는 게 탐욕에 뭔가 욕망으로 보는 게 아니야. 맞아. 저는 근데 나는 다만 케이트 윈슬렛이 그때 이제 오스카면 모든 골든글로브면 모든 그때 여배우상을 다 휩쓸었었거든. 그 2009년 그 2000년에. 절대 순수한 여자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줘. 근데 그 연기를 그게 뭐라고 내가 설명을 못 하겠지만 이게 그 애를 탐하고 싶은 어떤 그 욕망의 여자가 아닌 연기로서 그 애를 바라봐야 하고 그 애를 딱 씻겨줄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모든 게 되게 그 기계적이지. 연기가 너무나 근데 또 슬퍼 보여. 맞아. 되게. 그리고 근데 난 그 영화가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나오잖아. 이렇게 구두도 나오고 하는데 나는 야한 장면은 딱 하나밖에 기억 안 나. 다른 건 야하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 영화는 이게 야한 줄 알고 보면은 실망해. 아니, 그러니까 실제로 어디 관계를 부분이- 맺는 장면보다도 어떤 부분? 나는 그냥 그 둘이 자전거 여행을 가잖아. 자전거 여행을 가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 물속에서 갑자기 벌떡 나오는데 속옷 차림을 벌떡 나오는데 속이 다 비치는 느낌. 아. 나는 왜 그런 것만 보면은 이렇게. 패티신가? 흥분돼? 흥분돼? 어. 흥분되니? 나는 안 돼. 나는 이제 조금 조심하게 되는 게 누나, 형, 뭐 조카, 뭐 다 본다고 하니까 근데 좀 오해하지 마시라고 우리 뭐 미리 솔직히 좀 똑똑히- 말씀드려. 아니 우리 형제들은 그런 아니 사람이야. 내가 이제 홍 관장을 이렇게 하는 거를 친구니까 그런 거를 또
아이 그 걱정하지 마. 그 가시나 뭐니 뭐 이런 말 하면 안 되니까 절대 그러지 사전 설명을 해주고 내가 그 얘기하려고 우리 했어. 자, 마지막으로 거의 좀 젠장, 시간이 좀 많이 젠장. 돼가지고 왜냐면 나는 끝까지 말을 못 줘. 아니 마지막으로 그냥 알았어, 마지막 알았어. 발언 줄 테니까. 아니 안 줘도 돼. 아니 그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고 그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쨌든 좀 우리 독자분들한테 관전 포인트 어디서 좀 찾아라. 아마 내가 생각해 독자분들이 다 지금 무슨 완전히 그러니까 이게 끼고 이거 같아. 무슨 영화인지 하나도 모를 것 같아 나는. 아니 도대체 진짜로. 아니, 무슨 우리가 영화 너무 얘기하는지 하나도 모를 것 같아. 스포가 너무 많이 나왔고 어쨌든 좀 아니 스포는 나와도 돼. 근데 그게 이런 영화인가 보다 보고 싶게 해주는 건 없고. 근데 그거는 뭐 중요하지 않아. 중요하지 않아. 자, 뭐 끝으로 뭐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자, 이런 관점에서 좀 봐줬으면 근데 나 미안한데 좋겠다. 그래 빨리 하기로 했는데 내가 요거는 진짜 내가 좋았던 장면은 우리 하자. 해. 같이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얘기하다 보니까 길어지니까 한 명씩 얘기. 너무 좋았던 장면. 너무 좋았던 장면? 그 물속에서 나올 때 나올 때 속옷 입고 나올 때 나는 맨 끝에 그 랄프 파인즈가 마이클이 찾아가서 전해주잖아. 그랬더니 그 딸이 그 얘기를 해. 어느 날 그렇게 다정하고 정말 가족 같았던 그 사람이 그렇게 했을 때 그 아픔은 그런데 그래서 돈을 이렇게 주려고 하니까 그 통을 가져. 나는 그래, 이 통을 갖겠다. 그래. 나 거기서 나 끝까지 스포하네. 난 눈물 아니 할래 그냥 너무 그때 눈물이 났고 그 마지막 엔딩 씬에 이제 거기에 놓잖아 그 사진 속에 그 통을 놓는 게 난 용서 그걸 이제 용서라고 봤거든. 그래서 그 장면이 너무 좋아하고 성당에서 케이트 윈슬릿이 그 찬송하는 그걸 보면서 너는 장면을 다 얘기하냐? 아니 얘기해도 돼. 장면 좋았던 장면은 상자, 얘기하지. 상자 그- 목 매달아서 죽었다는 얘기도 했는데 뭘? 그 상자를 받는 장면이 너무 좋았다. 난 성당대에 놓는 장면. 그게 영상에서 너무 훌륭해. 그래서 그거 좋고 그 케이트 윈슬렛이 성당에 여행 둘만의 여행을 가가지고 울 때 울 때 갑자기 얘는 그거에 그 경이로 성가대 어린이 성가대 볼. 그때 케이트 윈슬렛 연기는 난 그걸로 여우주연상 좋다고 생각할 정도로 자 문 PD는 나 빨리빨리 얘기했어. 자 아니 뭐 다 얘기했는데 좋은 장면들 다 얘기했는데 그냥 개인적인 좋은 장면은 그 이제 그 케이트 윈슬릿이 이제 그 한나가 그 굉장히 자기가 숨기고 싶은 아까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못한 게 좀 있어. 뭐냐면 사람마다 자기가 개인적으로 숨기고 싶은 게 있어. 그러니까 있지. 그것은 하나 어떻게 발현될 수 있냐면 자존심으로도 발현되기도 하고 맞아 이것이 어떤 공격적인 자기 벽으로도 발현이 되거든. 맞아 근데 이제 이 얘기도 좀 해보고 싶었는데 자기가 숨기고 그러니까 경험담을 좀 얘기해보고 싶었는데 못했고 어쨌든 간에 있지. 내가 그 어떤 그 뭔가 근접하지 못하는 내가 살면서 있어. 근데 이제 이거를 첫 번째 마이클과 안나가 다투는 장면이 나와. 맞아. 근데 이게 장면이 뭐냐면 한나네 직장에 이제 몰래 찾아갔다가 거기서 봤는데 거기서 봤는데 거기서 화를 내잖아. 근데 이제 거기서 한나는 모르겠어. 내 직업에 대한 탄로가 나서 그랬는지 아니 아는 척을 안 해서. 아니, 컴플렉스. 그거는 이제 마이클이 그랬어. 마이클이 그랬고 한나는 왜 극한에 그냥, 타냐고 그랬어. 나를 지켜봤냐. 근데 이게 뭐냐면 자기에 대한 어떤 그 뭐라고 하지? 방어 기제가 된 거야.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화를 내거든. 거기서 이제 둘이 화를 내고 이제 너 가라. 너 따위는 필요 없다 나한테는. 근데 또 그리고 나서 화해를 해요. 그 장면이 근데, 명장면이다. 맞아. 화해를 하는데 거기서 욕조 안에서 같이 이렇게 서로 마주 보면서 다시 사랑을 약속하는 그 장면이 있는데 아름답다. 난 그 장면이 제일 좋더라고. 근데 문 PD가 얘기해서 그러는데 걔가 책을 읽어주는 영상들이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넘어가면서 나오잖아. 그때 케이트 윈슬릿 품에 안겨서 막 뭐 읽어주면은 막 엉엉 울기도 하고 근데 거기에 읽어주는 책들이 뭐 채털리 부인의 사랑 뭐 하고 오디세이 뭐 이런 거 명작 고전을 읽어주거든. 내가 차탈리 부인의 사랑을 갖다가 어릴 때 중학교 때 거기 읽어줘. 전부 다 에로티심 뭐 야한 영화를 누가 그래? 그거는 그래. 감명 깊게 봤어. 아무튼 그래. 마담 차탈. 거기에 그 저기가 있어. 마담. 뭐 얘기하면은 그 처음에 읽어준 희극. 그게 뭐였지? 에밀리아에 관한 뭐 희극인데 그 희극의 주인공 에밀리아와 한나가 약간 오버랩 되는 그래서 마지막에 하여간 그 첫 번째 읽어준 그 희곡이 한나의 운명과
점쳐볼 수 있는 맞아. 그런 게 복선이 있어. 있었다는 것도 좀 하나. 복선이. 자, 뭐 마무리하시고 어쨌든 좋은 영화 해주신 우리 조마담한테 또 너무 기쁘네요. 그리고 가을날에 너무 재밌게 우리 봤고. 문 PD랑 우리 홍 관장이 이렇게 칭찬에 인색한 사람들인데 웬만해서는 칭찬을 하거나 격려를 하지 않는데 이 영화는 그래도 만족도가 있으니까 이렇게 말해준 거라 내가 여담으로 하나. 마무리 좀 하자 좀 도대체가. 알았어. 아니 너무 막 이렇게 나 하지 마. 아니 네가 막 이게 칭찬해 주니까 내가 쑥스러워서 그렇게 하는 거지. 그랬어? 하여튼 제가 너무 좋았어요. 제가 또 항상 했던 거 이거를 저희가 쿠팡 플레이에서 봤거든요. 근데 이제 쿠팡 플레이 끝나고 나면은 이것과 비슷한 연관 영화가 떠요. 이게 추천 이 영화와 비슷한 장르 알고리즘이 막 이렇게 뜨는데 그래도 내가 한 편을 더 본 거야. 뭐 봤어 그래서? 그래서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그 양가희 감독의 에로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알아요. 감독 헌정 장첸이 나오고 공리 주연. 맞아요. 근데 난 그거를 보면서도 진짜 이 쿠팡 플레이의 알고리즘 대단하다고 생각한 게 이 영화하고 되게 비슷한 느낌의 분위기, 물론 촬영 기법이 되게 요즘 다르지만 다 그러지 않나? 약간 너무 현정 누나 그러지 않아요? 매칭돼서 영화 하나 검색하면 저는- 관련된 거. 그래서 언니는 지금 빨리 끝내주길 바래. 지금 관심이 저는 없어. 왕가희 감독의 에로스라는 작품도 함께 보시면 좋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 다음 작품. 그래 빨리 다음 작품은 이제 이제 편집할 거니까 너무 막 급하게 안 해도. 아니 왜냐면 작품은 편집 저기- 잘 안 하잖아. 다음 작품은 우리 문 PD가 해봐. 저는 맞아. 아니 제가 그래서 몇 가지 골라왔어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의 영화를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수준을 높여놨기 때문에 나는 이제 되게 충격적으로 본 영화가 있는데 이 시기의 영화예요. 도구비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거는 근데 도구비도 본 것 같은데 왜 갑자기 생각? 아니 내가 근데 이 영화에 대해서는 아마 해온 조마담도 아마 기억할지 모르는데 한동안 한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영화를 꼭 봐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나. 또 못 들었어요. 내가 저는 알아요. 이 영화를 꼭 봐라. 그 여배우 나오는 거 아니야? 니콜 키드만. 니콜 키드만의 그 엄청난 도구비를 연기. 중심으로 해서 그건 좀 나는 근데 되게 좀 충격적이기도 했지만 좀 어렵기도 했어. 내가 그걸 근데 봤을 때. 그냥 스토리 라인만 따라가도 충분히 얘기할 만한 근데 뭐 이렇게 가치가 있다. 맞아. 그거는 맞아. 스토리 라인만. 근데 그거는 또 여기서 또 다음 주에 얘기하기는 권리가- 이게 퐁당퐁당 해야 되지 않아? 그래서- 너무 우리 진지해질 것 같아서. 아니 그래서 여기에서 그 케빈에 대하여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래서 나 이거 좀 나 문피디 다시 보이네. 왜 아니 그거 왜? 케빈에 대하여는 내가 또 인생 영화 중에 그래. 하나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우리가 잘 봐. 그렇지 고마워. 오빠도 알지? 오빠도 알지?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같이 이런 거를 좀 얘기하고 싶으면 타인의 섬까지 이렇게 쫙 이 사람 뭐지? 내가 그동안 너무 하고 싶었던 너무 영화. 얄팍하게 봤구나. 네, 그 사람은 그래서 그렇게 그래. 편견을 가지면 안 돼요. 그래 그 한나 이번 영화처럼 나는 그러면 거기엔 그 셋 중에 케빈에 대하여를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은데 내가 이제 추천이니까 일단 난 도구비를 중심으로 다 보시고 또 여유가 되시면 케빈에 대하여 타인의 삶 어쨌든 메인은 도구빌? 도구빌로 해서 도구비하고 네. 다음에는 그건 다음 주에 얘기해요. 다음 주에 그, 패티시 가는 거 아니야? 복 많은데 특집 가는 거 아니야? 아니 그때는 유쾌한 거 하자. 이제 그 다음 영화 주는 맞아. 유쾌한 거. 그렇지. 코미디 영화 맞아. 그래서 그래요. 그럼 주성치 아니야? 자 우리 자, 김 그럼 PD님 죄송해요. 네 너무 늦게 끝나가지고. 뭘 너무 늦게는 아니지 않아? 자, 편집 좀 해. 알았어. 그러니까. 자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하시고 마무리할게요. 뭐 저는 이 영화하고 딱 하고 싶은 얘기 딱 하나 있어요. 네네. 아까 뭐 열등감 잠깐 얘기했는데 열등감이 없잖아. 아니 사람들은 다 열등감이지. 아니지. 사람들은 다 열등감이 있어요. 열등감이 있는데 열등감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는 좋은 게 뭐냐면은 과거를 짚어보진 않아요. 과거의 문제를 해석하진 않으나 미래를 얘기하거든요. 열등감은 극복의 대상이에요.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인간이 발전하는 건데 또 시작이다. 아니 그러니까 열등감 미안해. 이렇게 진지한 얘기하는데 웃음이 나? 아니 끝판을 왜 이래? 아니, 알았어. 그러니까 해. 이 영화가 주는 거는 우리 컨셉이 열등감에 대한 극복 티저로 해. 이런 티저로. 것들이 아니 티저로 해. 그래.
미안해. 아니, 빨리 아니, 빨리. 미안해. 마무리해도 아니야, 돼, 마무리. 미안해. 네, 나는 마무리는 이거 알아. 나 이거 알아. 알았어, 이거 마무리. 알아. 열등감을 극복해가는 과정 속에 벌어지는 어떤 독일 사회의 어떤 공동체 속의 어떤 그 모습들이 난 너무 보기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얘기지 과거에 대한 얘기가 아니다. 나는 이거는 굉장히 이 영화를 보면서 가장 뭐 독일 전문가거든 또. 전쟁만 전문. 독일 전쟁에 대한 말하는데 잘못 거는. 자르지 마. 좀. 아, 우리는 근데 자르는 거에 뭐가 알았어, 있어? 빨리. 그다음에 뭐 하고 싶은 얘기 아, 있어? 너는 하고 싶은 얘기 없고요. 아무튼 오늘 이렇게 다 좋게 봤다고 하고 평점이 높은 걸 보니까 제가 그래도 추천한 사람으로서 뿌듯하네요. 네. 아니 너 이 얘기를 오늘 한 5번 한 것 같아. 내가 근래에 한 야 우리가 그렇게 너한테 칭찬해 그게 야박해. 아, 그럼 지적과 어떤 뒷풀이 가서 타박과 진짜 어떤 칭찬해줄게. 너는 그게 문제야. 막 이런 그거 야 그거 너를 자 위해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꼰대들. 너 되게 저기다. 뒤끝 있다. 하지만 사랑합니다. 알았어, 나의 친구들. 알았어, 나의 친구들. 자 자, 어떻게? 마지막 네 분해야지. 몰래. 아, 그럼 내가 자 마무리 뭐 어떡해. 6회차 네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놀래지 마. 본래 말래 6회 마칩니다. 안녕. 네, 구독과 좋아요 안녕.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여기 봐야 눌러주세요. 된다며. 뭐 여기 딱 네, 보고. 네. 여기 보고. 좀 올려줘. 3,000명. 된 거야? 네, 끝. 네. 아니 근데 이게 영화가 할 얘기가 진짜 많았어. 많기는 그지 나는 많지. 이게 좋지. 막 써봤는데 난 기분이 좋다. 근데 솔직히 기분이 좋아. 그래서 이 영화 보고 오늘 딱 도급이를 한번 더 해야겠다.